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대비 GS1기 노동법 평일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수업 앞서서요. 우리가 그 한 타임 정도 OT를 진행하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일단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요. 23기 그 합격이고, 그리고 현재 프라임 법학원에서 노동법을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책은 제가 2차 책으로 여러분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9월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피일 차일 책이 많이 출간이 늦어져서 이제 1기 때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법 요의 제7판이 지금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GS 연기 때 저희가 이제 6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개정 사항들이 좀 있었죠.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그 칠판 내용을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학원 측에서 별도로 추록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이렇게 그 개정사항 내용을 프린트물로 해서 1회차 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요청을 좀 하신다면 학원 홈페이지에는 제가 올려둘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례로 푸는 노동법은 제가 원래 이제 출판사 통해 가지고 개정 3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1월 초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작업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원 측과 상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썼던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거든요. 2022년판 이거를 여러분들 실강생 그리고 그 온천반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걸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한 2만 원 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되는 판례는요 제가 그냥 그 한글 파일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수업 나갈 때 최신 판례를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여러분들 그 학원 그 입구 쪽에 샘플로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 작년에 썼던 가제부 책이 있고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가제부 책을 쓸 수 있고, 만일에 학원 그 출판 측에서 일정이 맞다 싶으면 이거는 최신 그 사례 문제를 조금 몇 개 보완해가지고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2기 때부터 나가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일정을 보완토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이제 주 교재는 핵심 소속 노동법이라고 제가 여러 OT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질문이 이제 제일 많은 거는 그럼 작년 초판 가지고 우리가 1차 정리가 안 되냐? 정리 가능합니다. 법조문에 바뀐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1차에서는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판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되긴 하지만 최신 판은 우리가 1월 말경쯤에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은 이건 가제무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본 수업 앞서가지고 몇 분에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부한 지 이제 한 3개월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 입문을 우리가 GS 연기인 9월에 입문하지 않고 좀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동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차 시험 과목은요, 우리가 총 4과목이죠. 노동법, 행정법,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모든 답안지가 똑같아요. 우리가 과목당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노동법에 맞는 답안지, 행정법에 맞는 답안지, 인사관리에 맞는 답안지, 선택감에 맞는 답안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고는 한 과목 하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툴을 한 가지 패턴을 딱 잡고요, 그걸 전 과목을 돌려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과목이 틀리니까. 일단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 과목과 경영학 과목으로 나눌게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경영 조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법 과목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법 과목은 논리 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 경영학 과목도 논리 구성이 필요한데 법학은 경영보다 훨씬 더 논리예요. 그러면 법에서 또 두 가지가 나눠지죠. 노동법과 행정법. 그럼 노동법은 실체법이고요, 행정법은 절차법이에요. 문제를 푸는 과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둘이 붙어요. 갑과 을이 붙습니다. 붙는데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갑이 정당하다, 을이 정당하다 했어요. 을이 주장이 옳다. 그러면 항상 납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왜가 첫 번째가 뭐다? 법률 규정. 근데 법률 규정으로 해결이 돼. 그걸 누가 2차 과목으로 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그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나오는 법리, 판례 법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를 뽑는 것, 그게 논점 정리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리가 무엇인지를 당사자 주장과 연계해서 뽑아야 돼요. 그게 논점 정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자료들을 넣는 거죠. 그게 법 규정과 판례 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안에 적용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를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그 문제 해결입니다. 사안의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누구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노동법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행정법은요. 우리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다? 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 쓰는 방법과 또 행정법 쓰는 방법이 틀리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강사님이 일타 강사다 보니까 그 행정법 쓰는 풀을 그대로 들고 와서 노동법 사안 검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뭐 제가 이제 그 법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경영학 과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경영학과는요 살아있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학은 마찬가지로 경영학은 1+1은 2가 아니에요. 노동법은 1+1은 2예요. 근데 경영학 과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1+1은 2가 아니고 1+1은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개선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창의적인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과목당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노동법 공부 방법은요. 우리가 연기 때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노 베이스 상태에서 연기 때는 기본적으로 이 노동법과 관련된 우리가 기초인문 특강에서 헌법 규정, 민법 규정, 형법 규정을 우리가 한번 훑었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노동법에 관련된 법조문 전체와 또 해당 그 주제별로 관련된 판례 법리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GS 1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GS 연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이제는 다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하에서 만일에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 이 1기 때 나머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머릿속에 강조한 판례 법리를 다 때려박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돼.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 때 여러분들이 3회도 못 하십니다. 3회독이라 하면 본수업 1강 1회도, 복습 2회도, 예습 3회도.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에 1회도가 4회독인데 물리적으로 이걸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못했던 거요.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들 능력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별 수 없이 여러분들이 1회부터 끝까지 쭉 해가지고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야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과감하게 살짝 버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암기. 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여러 번 읽어보고 이거부터 암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도가 밀리지 않고 일순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한 3시간밖에 시간 안 된다. 3시간 동안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진도를 예를 들어서 50회 나갔어. 근데 어떤 분은 맨날 그 진도 나가는 처음부터 한 20-30페이지 정도는 막 새카매. 그 나머지 40, 50은 허예요. 하얗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스킵할 건 가볍게 나가시고 정독하실 건 정독하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실 거는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짜투리 시간에서 계속 암기를 하시고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판례 암기를 하시는데 판례 암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연기와 동일하게 그 판례 암기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해당 판례 암기 자료는 연기 때 나눠드린 자료와 거의 유사하고요. 최신 판례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추가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복습 자료로
연기와 마찬가지로 체크포인트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 자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1차용은 제가 옆에다가 1차용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요. 그리고 2차 논점은 아니고 다만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할 내용들이 있죠. 그것들은 제가 이해용이라고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2차만 보신다. 그러시면 1차용 제끼시고 2회용은 이건 내가 알아 버리시고 그럼 나머지 판례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판례 테스트를 보지 않는데 2회차부터는 판례 테스트를 봅니다. 제가 연기 때 이제 나눠드리다 보니까 수업 진도별에 따라 가지고 판례 나가는 양이 적게 나갈 때는 한 2페이지 나갈 수도 있고요. 많게는 한 8페이지 나갑니다. 그래서 판례 테스트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다 못 쓰시고 헉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것만 발췌가지고 보신 좀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나눠드리고 제가 강조한 부분만 여러분 좀 골라가지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6개 주제 정도는 가로넣기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당 한 5분 정도 잡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 6개 주제 정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보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지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해결 능력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례 해결 못 하십니다. 못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내공이 안 되시거든. 사례 해결이 되려면은 판례를 여러분들이 정말 손으로 꼬물꼬물 다 주무를 수 있어야 사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판례 암기도 안 돼 있는데 성급하게 사례 문제를 먼저 풀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저 경우에는 살짝 비춥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주곡을 하나 연습을 한다고 쳐요. 연주곡을 연습을 하는데 기본기 하나도 없이요. 그냥 곡 하나만 무한 반복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하면 몰라도 그 한 곡은 열심히 칠 수가 있겠죠. 근데 딱 그 한 곡뿐인 거죠. 다른 건 못 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기초에 관련된 연주 화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응용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면 다른 곡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일기 과정에서는 판례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본인 능력이 좀 되신다면 사례까지 예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성급하게 남들 사례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내공이 안 되신 분들이 사례 문제까지 쫓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손에서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우하다가 그냥 시간이 붕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기 때는 이해 안 된 부분 다 이제 100% 암기, 100% 이해 그리고 제가 강조한 판례들을 최소한 70%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GS 2기 때 답안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암기가 안 된다. 나는 아무래도 암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날아간다. 예, 정상입니다. 정상 범주예요. 저도 실제 시험장 갈 때요. 합격할 자신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례 머릿속에서 암기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캔하는 판례들 토션 안 틀리고 쭉 나가는 판례들은요 50개도 암기 못해요. 왜?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우리가 스캔용 판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 언어로 바꿔서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판례 그리고 나머지는 에이 설마 나오겠어? 안 나올 것 같지만 백지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소설이라도 쓰면서 언급할 수 있는 판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동법은 최종적으로 사례 문제로 우리가 귀결이 되니까 1기 때까지는 그래도 전체 보는데 2기부터는 주제별 사례 문제로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GS 1기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렸고 GS 2기 과정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매 평일반은 이제 매 회차가 아니라 이런 거죠. 홀수예요. 홀수회에 75점 모의고사를 봅니다. 홀수회에. 그러니까 1회차 모의고사 그리고 3회차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말반의 경우에는 이제 매주 75점 배점의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를 푸는 노동법을 추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기 과정이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주말반 기준으로 하면은 매주 150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홀수회 때는요 모의고사 하면 못 끝나요. 홀수회 때는 왜? 150점이니까 시간이 2시간 반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례로 푸는 노동법을 가지고서
좀 빠르게 1회독을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말반 기준인데 우리가 그 타 강의를 보면 오전에 그냥 모의고사 다 보고 오후에 그냥 세 타임 강의를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 범위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우리가 30분 일찍 시작하고 30분 늦게 끝나는 방향으로 해서 총 수업 T를 4시간 T로 강의 진행할 거고요. 그럼 평일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평일반도 30분 일찍 와서 시험 보고요. 그리고 30분을 늦게 끝날 겁니다. 그럼 평일반은 이제 홀수회차 때 우리가 150점 시험 보고요. 1시간 수업 듣고 그리고 그 짝수회 때는 진도 나머지 강평과 그리고 추가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연간 학습계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OT에서 많이 봤을 건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1차 시험은 5월 말일에 봅니다. 보통 중순에 봤는데요. 1차 일찍 보는 게 좋아요. 사실. 왜? 이게 이 속에 있는 좀 앓는 이 같아. 1차는 진짜. 이게 진짜 좀 비속었으면요. 좀 껄쩍지근하다? 그런 느낌. 하자니 좀 시간 아깝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1차를 좀 빨리 보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좀 늦게 봅니다. 27일 날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는 날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차는 평상시랑 같이 봐요. 예, 9월 10일부터 9월 20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간 한번 볼게요. 이 기간을 보시면 지금 6월, 7월, 8월 총 몇 개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는 거죠. 3개월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온라인 넘어상으로는. 근데 이 1차만 보신다. 그러면 2차 공부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죠. 2차 공부가. 그럼 이 3개월 동안 우하다 그냥 넘어가요.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죠? 지금 우리 1월이죠. 1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다른 대학교 학업을 병행하셔서 공부 시간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1차부터 차근차근 나가시는 게 좋지만 내가 전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시면 1차는 공부하시면 다 붙습니다. 놀면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때는 1차보다는 사실 GS 연기라던가 아니면 일기 과정을 따라가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일기 과정은 주말반 기준하면 3월 26일 날 우리가 종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초에 이제 75점 시험 보면서 진도 나가는 GS 2기 과정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7, 8월 과정에 이제 최종 GS 3기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2월 달에 기본 이론이 이제 다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문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를 보시는 분들은 이 커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연기 때는 1기 때는 1차 다 날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수업하러 들어오니까 1차 보시는 분들이 좀 숫자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1차 커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요. 최대한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하고는 진짜 무관하다. 뭐 전체 흐름과도 맥락이 전혀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은 진도 상황 봐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초인문 특강 아직까지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요. 이거 3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버에서도 검색이 되니까 기초인문 특강은 반드시 듣고 오세요. 여기에 노동법에 정말로 필요한 민법 내용 그리고 형법 내용, 헌법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완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제가 고난이도 판례법리 특강 제가 10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기 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 이거 무료 특강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1기 끝나고 2기 과정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핵심 사례 특강을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뭐 한 회차로 하긴 좀 그렇고요. 좀 몇 회를 제가
가정을 해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학원 측과 상의해서 유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기 끝나고 이제 3기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1년 동안에 나왔던 최신 판례 중에서 뭐 출제급이라던가 제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 모아가지고 다시 최신 판례 특강으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3기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GS 3기 때도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으로 수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계획은 여러분들 약속은요. 지키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뭐 경우에 안 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계획 세우고 약속 뭐 이렇게 해도 가끔씩은 이제 계획도 깨지고 약속도 깨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 이미 버린 몸, 나 그냥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약속과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깨졌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이 최종 계획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최종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들어가시면요. 토요일날 노원 노트 그리고 인사관리 일요일날 행정하고 선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독수가 무슨 30회도 뭐 40회도 30회도 40회도 했는데 떨어지시면요. 그분은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운이 너무나도 없는 거죠. 30회독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그럼 그분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30회독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회독수는요 중요하긴 하지만 회독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머리에 남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시간을 공부했어. 근데 머릿속에 책을 딱 덮는 순간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엉덩이만 공부한 거예요? 엉덩이만 공부한 거죠. 그래서 노무사 수험생들은 좀 많은 숫자들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얽매이시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는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공부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과목당 여러분들 지금 몇 페이지죠? 제가 뭐 타 과목들은 안 봤지만 한 700페이지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1000페이지 된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7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쪼개가지고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나가요. 그럼 하루에 50페이지 중에서 머릿속에 남는 것 한 30페이지만 넣어봐요. 그렇게 해서 한 10회독만 해봐. 못 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단지 눈으로만 바르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은 좀 지양하시고 지금부터는 머리에 남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한다? 시험 보기 직전 과목을 보겠죠. 그럼 어떻게?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금요일 날은 우리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노원, 노트, 인사관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요일 날은 일요일 날 공부할 거 하나도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요일 날은 이거 말을 잘못했네.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뭘 한다? 시험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은 보통 5시 전후 됩니다. 그럼 잠깐 쉬고 여러분들이 조금 책 좀 보다가 저녁 먹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시간에 행정은 끝낼 수가 있어. 근데 선택 과목은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 선택 과목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타 과목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민소는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민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영조직하죠. 경영조직이 익히기가 쉬우니까. 근데 경영조직은 익히기 쉬운데 단점이 있어요. 양이 참 많습니다. 자, 반면에 경영조직은 양은 굉장히 적은데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셔야 되죠. 뭐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장성구 박사하고 좀 친한데 장 박사님이 그럽니다. 계산한 거 별로 없다. 쉽다. 근데 저는 왠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왠지 뭐 그림이 나오고 도식하고 나오니까. 근데 그 내용이 깊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소 선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경영조직하고 행정을 선택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일회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역순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과목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가 봤던 거 뭐를 볼까요? 우리가 여기 노원도투 인사관리를 이때 보면은 일요일 날 볼 과목들이 기억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본다? 이때 일요일 날 뭘 행정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과목씩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역산하면은 다시 여기서 일, 월, 화 이때 이제 뭘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휘발성이 강한 거를 맨 마지막에 보는 거죠. 휘발성이 강한 거. 저는 법 과목은 장기 기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과목을 먼저 하는 거예요. 노원은 먼저 하고 노투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 마지막 주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과목씩 일회독을 하고요. 시험 보기 전날 우리가 전체 일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합격 가능성이 5할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그 2차 합격자가 원래 몇 명이죠? 300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점수로는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그 공인노무사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명 이쪽으로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몇 명이죠? 아시는 분? 544명. 엄청나게 늘었죠. 수험생들은 합격을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수처도 없고요. 예, 밥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뽑은 거죠. 근데 그게 실수입니다. 공단 실수. 그래서 민원 들어가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544? 아닙니다. 뭐 숫자가 뭐 300명 이뤄줄진 않겠지만은 300명 정도로 이제 감축이 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숫자가 300명인데 왜 543명이 됐느냐. 그 문제가 있죠. 그게 여기 표준 점수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준 점수제는요. 우리가 연도를 보시면 2010년이죠. 한참 됐습니다. 한참. 지금 우리가 23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19회 때 이제 법전이 지급됩니다. 19회. 여러분들은 몇 회냐면 32회 수험생들이고 그때 이제 법전이 지급되면서 시험 제도가 좀 바뀝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행정쟁송법이 선택이었는데 행정쟁송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경제학들이 이제 선택으로 많이 되는데 그때 노동경제학 점수가 어지간히 하면 60점 이하가 없습니다. 뭐 보통 기본타가 70 그리고 좀 잘 봤다 80, 90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 때문에 다 합격을 하는 거죠. 정작 필요한 노동법 점수는 60이 안 되는데 경제학에서 뭐 70, 80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야, 안 되겠다. 표준 점수를 도입하자 해서 표준 점수에 도입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표준 점수제는요. 취지 자체가 선택 과목에 있어서 도입되는 거죠. 뭐냐면 A 과목, B 과목, C 과목이 있는데 나는 A 과목을 선택해서 B 과목 내지 C 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근데 A 과목 어렵게 나오고 B 과목과 C 과목 쉽게 나와서 그 과목단 점수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때 시험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점수 난이도로 조절하겠다는 게 표준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사법시험에 과거에 있을 때 1차에서 이게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뭐 수능도 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공인노무사에 도입하면서 전과목 표준 점수제입니다.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공통과목도 지금 표준 점수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표준 점수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정규 분포로 해가지고 뭐 이제 난이도 조절해가지고 뭐 점수 배점을 올린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점수가 여러 사람이 잘 봤다.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고요. 좀 시험이 쉬웠어. 설령 시험이 쉬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봤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점수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를 표점으로 돌렸을 때
60이 안 돼 버리면 합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점을 이렇게 기계로 돌려가지고 60 이상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 수치를 잘못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543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2차는 전과목 표준 전체이기 때문에 전과목을 다 골고루 잘해 합격을 하고요. 특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잘못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전과목 표점제로 돌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GS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한번 볼까요? 강의 계획서.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쪽지 판례 테스트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때는 우리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23일 그리고 1월 24일 강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특징인데 일단 제가 최대한 PPT 자료를 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주제별 로드맵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요책 가지고서 우리가 주요 내용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이제 판례 관련돼서 스토리 있는 두 문자를 제공을 해요. 이것도 제가 여러 OT에서 썼던 그 두 문자인데 일단 제가 연기 때는 최대한 시간이 할애되는 범위에서 이제 에코학습법을 해가지고 판례 두 문자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일기 때는 연기만큼 우리가 그 에코학습법으로 진도 나가기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연기 때보다는 좀 빠르게 과거에 연기 때 한 두세 번 했다. 그럼 일기 때는 한 번 정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보시면요.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GS2 과정이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일기 때도 노원 파트가 끝났을 때 50점 배점 후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요. 노트 파트가 끝났을 때 다시 50점 배점 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 답안 작성 샘플 요 내용을 좀 보세요. 답안 작성 샘플. 자, 그거를 보시면서 답안 작성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를 정리하시는데요. 목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입니다. 대목차, 중목차, 그리고 소목차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쓰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뭘 쓰냐면 반목차까지는 가능합니다. 반목차. 여기까지는. 근데 원목차는 쓰지 마세요. 원목차는 절대 쓰지 마세요. 원목차는요, 근거 제시로 본문에 쓰는 겁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쓰는 거는 이거는 목차가 아니에요. 이건 목차가 아니고 본문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근거 관련해서 첫 번째 뭐뭐 하는 점, 두 번째 뭐뭐 하는 점, 이거 대신에 우리가 동그라미로 치는 거죠. 목차가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목차 순서를 볼게요. 자, 목차 순서는 노동법과 관련돼서 대목차는 이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점 정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논점과 관련된 법리를 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 적용인데 이게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부분이죠. 검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리와 관련돼서는 항상 판례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채점을 하다 보면 판례 하다 보니까 무조건 판례부터 박아요. 절대 아니에요. 판례부터 박는 게 아니라 이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 법 규정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쓰고 여기에 이제 판례를 쓰는 거죠. 판례. 자, 그리고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질문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이 답을 쓸 때 반드시 근거를 씁니다. 근데 이 근거가 너무 장황하면
상황 검토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쓰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근거.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뭐 오늘 나갈 부분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업무위탁 계약서를 썼습니다. 업무위탁. 이 업무 해줘. 일을 맡긴 거죠. 도급계약입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제 해지하려고 할 때 이게 위탁계약이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퇴직금도 발생 안 하겠죠. 근데 만일 이게 근로계약이라면 우리가 해고 정당성도 문제가 되고요. 퇴직금 관련돼서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야, 이거는 사실상 근로계약이다. 아니다. 업무위탁계약이다. 이렇게 다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을 내립니다. 답은 근로자가 인정됩니다. 근로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제가 사용자고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로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검토했을 때 근로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이 여러분들 근로자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그렇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쓰죠?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로 물어봤으니까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럼 근거는요?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는 이제 어떻게? 이 법리에서 찾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뭐다? 근로자선 어떻게 판단하죠? 계약 형식 불문하고 종속적인,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에 따라 판단되어 있죠. 그러면 근거는 근로자 갑은 A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게 이제 결론 쓰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상황 검토하고 논점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 논점 정리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나마 쉬운 게 상황 검토예요. 논점 정리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질문에서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법리가 있죠.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에 관련된 판단 징표가 다시 5가지 이렇게 나눠지죠. 두 문자 종사보관기 기억나시죠? 그러면 각각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입장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야, 너 근로시간이나 또는 근무 장소 내가 지정 안 했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상당한 지휘 감독했니? 근데 근로자는 야, 내가 몇 시까지 가서 일을 했고 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업무 보고 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 회사와 갑과 서로 대립관계가 있는 게 뭐다?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다 없다. 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지정되었다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죠. 그걸 뽑는 게 뭐다? 논점 정리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은요? 상황 검토는 이 논점 정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기 법리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찾는 게 사안의 검토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사안 검토와 결론을 여러분들이 거의 똑같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이 결론은 사안의 검토 요약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분량을 보는데 일단 이 논점 정리는 여러분들 여기를 볼까요? 이 답안지 샘플을 보세요. 샘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한 페이지에 22줄 들어갑니다. 22줄. 자, 22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통 몇 페이지를 쓰냐? 4페이지를 씁니다. 자, 이것도 뭐 연역적인 부분이긴 한데 과거에는 이게 한 과목당 22페이지였어요. 22페이지. 야, 22페이지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차 간격 빵빵 띄리고요. 글자도 진짜 여러분들 주어만큼 씁니다. 장난 아니게. 왜? 페이지에 채워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페이지 정리를 하는데 15페이지로 정리를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100점 기준. 그러니까 100점이 짝수인데 15페이지 홀수잖아요. 분량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15페이지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꿉니다. 16페이지. 100점 만점에. 그 말은 뭐죠? 100점에 16페이지니까 50점에 8페이지. 그러면 25점에 4페이지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정량이라는 그 교수님들 의견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페이지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4페이지를 안 써도 합격은 합니다. 고득점은 좀 어려워요. 물론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운빨이 되면. 근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논점 정리는 5줄에서 한 7줄 쓰는 거예요. 5줄 내지 7줄. 그리고 법리가 제일 많아요. 2.5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판례 법리가 안 돼 있으면 답안 작성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안의 검토는 우리가 보통 한 페이지를 씁니다. 한 페이지. 근데 이 사안의 검토를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사안의 검토는 논점 정리로 잡았던 내용을 가지고서 법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어떤 귀납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제 3페이지에서 5줄, 3줄에서 5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페이지에 몇 줄? 22줄. 자, 그리고 이 한 페이지의 글자 크기도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는요, 보통 22자 내외로 쓰시면 돼요. 22자 내외.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네요. 문단 구성하는데 한 줄에 22자 내외 되도록 쓰도록 해라. 자, 그리고 띄어쓰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띄어쓰기를 막 쓰지 마시고요. 목차 기준이 아닙니다. 단락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 줄을 띄시면 돼요. 단락 기준으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글들이 있죠. 그 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주제가 바뀌었을 때 한 줄을 띄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큰 목차가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목차가 바뀌었다는 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당연히 한 줄을 띄시면 되고요. 하나 목차 안에도 어떤 여러분들이 언급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 느낌이 달라지는 문장들이 있죠. 그러면 한 줄을 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쓰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실제 이제 100점 만점에 100분 시간을 주거든요. 노동법은 75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점짜리를 쓴다. 그러면 25분이죠. 그럼 이 25분을 어떻게 할까 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쭉 읽는 시간 필요하죠. 목차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필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손이 덜덜덜 떨려. 진짜 여러분들 일요일 날 그 마지막 시간 되잖아요. 선택 과목 할 때는 손이 덜덜덜 떨려요. 막 지렁이가 기어가. 진짜 팔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한 5분 정도를 빼놔야 돼요. 5분 정도를. 그래서 한 페이지 쓰는데 보세요. 25점당 25분인데 우리가 그 5분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에 몇 분을 쓴다? 우리가 4페이지니까 20분 남았으니까 5분 가지고 한 페이지를 쓰는 거죠. 5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기 싫을 때 뭘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 연습 답안지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그 연습 답안지에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한 줄에 22자 정도 들어가도록 하고요. 한번 쭉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그래서 5분 안에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보고 베끼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쭉 나가는 게 훨씬 속도는 빠릅니다. 보고 쓰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에 5분 정도 어떤 필력이 되도록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답안지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잉크값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잉크값은. 왜냐하면 이게 실제 답안지 쓰는 스킬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7이나 좀 여러분들이 좀 글씨를 좀 작게 쓰시는 분들은 1mm까지 가능합니다. 0.7에서 1mm 나오는 잉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력에 맞는 그 펜을 반드시 선택을 미리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에 5분 쓰고 목차 잡는 데는 3분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2분이 이제 뭐가 된다? 이 2분이 여러분들이 세이브가 되는 시간이고요. 나중에 이제 필력 떨어질 때 이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면 시간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펜은 0.7에서 1mm로 구매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자체가 또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답안지에 기술이 안 되면요. 점수를 못 받죠. 너무 잘 쓸 필요 없어요. 아, 참. 이거는 좀 여담인데, 이거는 좀 위험 발언인데, 여학생분들이 실제 그 수험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다고 해요. 근데 합격생은요, 여학생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글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솔직히 체력은 남자분이 좋은데 성실성은 여자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글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체.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보다 기본적으로 글자를 좀 이쁘게 쓰십니다. 필력도 좀 좋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되실 때 글자 연습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자를 여러분들이 속도 있게 쓰려면요, 글자를 속도는 왼쪽으로 흘렸으면 속도는 빨라요. 근데 가독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씨체를 오른쪽으로 흘려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글씨체를 정자로는 쓰지 마세요. 속도가 안 나옵니다. 흘려 쓰는데 왼쪽으로 흘려 쓰면은 속도는 빠른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속도는 높은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 이쪽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는 이제 조금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는데 가독성은 그래도 얘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글자를 쓸 때는 오른쪽으로 흘려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 쓰실 때 뭐 2기까지는 제가 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정펜 같은 거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페이지 넘기시면 여백 있잖아요. 게다가 그 여백에다가 그 여백을 왜 두는 줄을 모르겠어. 연습장이 있어요. 실제 답안지를 보시면. 근데 그 여백에다가 본인 이름을 썼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노동법이 빵점 처리됐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차 정리할 때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백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목차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답안지에 빈 종이가 있어요. 빈 페이지가. 근데 그걸 도대체 왜 거기다가 그걸 붙여놨어, 그러면? 그쵸? 보세요. 답안지에다가 거기다 목차를 썼어요. 나는 열심히 답안지 쓰고 있죠. 생각이 안 나? 이거 갑자기 앞쪽에 이거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뭐 찾아가지고 언제 써? 못 써요. 차라리 연습 종이를 따로 주든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답안지 쓸 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정을 하실 때는 두 줄 긋고, 그리고 정정을 해야 되지, 뭐 화살 표시하시고 X 표시하시고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표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샘플 자료 한번 볼게요. 샘플 자료 다시. 여기 보시면은 앞에 맨 시작할 때 뭐 1문, 2문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제목을 꼭 써주세요. 짧게라도 축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좀 답안지를 좀 읽기 좋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1문, 2문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문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으로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1문의 1, 뭐 전직 면역 정당성,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4페이지 뒤로 가시면은 보시면 1문의 1이 끝났다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두어 줄 띄시고 제 1문의 1 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표시를 해주시고 이하 여백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하 여백. 이게 답안지 쓰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답안지 하는 것도 끝났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샘플 자료인데 이렇게 볼게요. 최종적으로 목차 쓰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줄이 한 칸 쳐져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아이고 색깔을 좀 넣어야겠네. 이 첫 번째 칸에 뭐를 쓰냐 하면은 대목차하고 중목차까지 씁니다. 됐죠? 대목차, 중목차. 자, 그리고
소목차는 이 본문 안에 쓰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령 있었죠. 내용 보시면은 대략, 이게 제가 샘플로 가져오는 건데, 이 전진 면역 전단성은 미기출 논점이에요. 이거는 거의 OT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얻어 걸릴 수가 있어. 예. 이거 7줄 되죠, 7줄. 이렇게 하시고, 달라이 끝났죠? 끝나니까 한 줄 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법리 부분, 제목 쓰고, 그리고 중목차 쓰고, 목차와 목차 간에 간격 안 띱니다. 붙여요. 그리고 한 달락 끝나니까 어떻게 또 한 줄 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번으로 갈까요? 역시 중목차 쓰고, 그리고 중목차 끝나고 나면 이제 소목차를 많이 씁니다. 소목차는 본문 안에다 쓰세요. 본문 안에. 그리고 목차를 하나 더 쓴다. 그러면 반목차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단락 쓰시고, 단락이 끝났다. 한 줄 띄시고, 또 단락 쓰시고, 끝났다. 한 줄 띄시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 구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실제 채점을 하다 보면. 자, 반드시 목차에 관련돼서 대목차, 중목차는 목차 칸에, 그리고 소목차 이하는 본문 안에 써주시고, 그리고 한 줄 띄는 거는 단락이 끝났을 때 띈다. 자,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면은 여기에 이제 제 1문의 1 끝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끝나면 요런 표시하시고, 이하 여백 이렇게 쓰시고, 뭐 나중에 2기, 3기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OT 할 거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OT를 끝냈고요. 자, 그러면 10분 쉬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문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